자신만만하게 핵추진 항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자국의 조선 기술을 자랑했던 중국.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허세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방송에 출연한 한 군사 전문가의 발언으로 그 허상이 폭로된 것인데요. 이미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국 항공모함 프로젝트는 최근 몰래 경항모를 건조하다 발각되는 일까지 벌어지며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 해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광저우 국제조선소에서 약 15.000톤으로 추정되는 경항모가 건조 중인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미국 매체 더 워조는 GSI 조선소 부두에서 길이 200m, 폭 40m 규모의 항모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과 톤수를 고려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해전에 투입된 경항모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과거 GSI 위성 영상과 비교한 결과 중국이 드러내지 않고 경항모를 건조 중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기존의 항모 건조 프로젝트 방향과 반대되는 경항모를 건조하고 있다는 소식에 군사 전문가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현재 중국의 항모 건조 기조는 최소 4만 톤 이상의 대형 항모를 건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침공과 미 해군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중국으로서는 대형 항모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중국은 타입 001형인 려오닝 항모, 타입 002형인 산둥 항모, 타입 003형인 푸젠 항모를 건조한 데 이어 최근에는 타입 004형 항모 건조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그중 타입 004형 항모가 핵추진 항모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보부는 004형 항모 건조에 첩보 역량을 쏟고 있었고 중국이 다른 항모를 건조할 여유는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GSI에서 경항모로 보이는 항모가 발견되면서 미국 측은 중국이 경항모 또한 동시 건조 중일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이 여러 척을 동시에 건조할 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성급한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대형 항모 건조를 포기하고 경항모 다수 건조로 기조를 전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 이후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항모 건조 능력이 낮아 납기를 맞추지 못할까 염려한 중국 고위층이 대형 항모에서 경항모로 전략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중국 내부에서도 대형 항모 건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웨이동 씨는 중국 해군 특집 방송에 출연해 중국 항모의 수준이 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중국 전문가답게 중국의 항모 건조 능력이 미국과 비교해 월등히 앞서고 건조 속도에 있어서도 단연 우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바로 건조 속도가 빠른 만큼 날림으로 건조되어 내구성과 마감에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미국 항모전단과 1대1로 싸운다면 중국 항모전단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황한 진행자는 그의 발언을 급히 중단시키고 다른 주제로 전환했지만 해당 발언은 중국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며 큰 논란이 됐었죠. 중국 군사 전문가조차 외형만 급격히 키운 중국 항모의 내부 상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중국의 첫 항모인 려오닝함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려오닝함은 원래 구소련의 발야급급 항모를 고철로 매입해 개조한 중국의 첫 항공모함입니다. 2002년부터 10년에 걸쳐 개장 작업을 거쳐 마침내 완성한 려오닝함은 중국의 집념을 보여주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연한 30년을 넘긴 려오닝함은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로 일각에서는 노인 학대라고 비꼬며 중국군이 과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본래 훈련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던 려오닝함은 작년 2월부터 보수 및 등급 상향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낡은 내부를 수리해 려오닝함을 최신 항모 못지않게 개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려오닝함은 전투용 항모로 개조되었고 려오닝함 가팔에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가 배치되어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의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상을 통해 려오닝함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날이 갈수록 낡은 이 항모가 전투용으로 개조되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갑판과 내장 설비로 개조하려 해도 항모 구조 자체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올해 상반기에는 대만 봉쇄 작전의 참가로 위용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려오닝함을 외부로 매각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콩 매체 아시아타임스는 려오닝함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항모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매관을 개조해도 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항모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인도와 갈등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의 려오닝함을 판매해 인도를 견제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려오닝함은 J-15와 J-35 등 최신 중국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려오닝함이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파키스탄에 판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인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는 최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외교적으로 마무리 지으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국이 려오닝함을 파키스탄에 넘긴다면 인도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려오닝함을 파키스탄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중국이 기존 대형 항모 건조를 포기하고 경항모 건조로 돌아서는 방향을 채택했다면 려오닝함을 파키스탄에 넘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GSI에서 발견된 경항모는 중국이 기존 항모 전략에서 벗어나 경항모 건조로 선회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대형 항모 대신 경항모 건조를 선택한 것일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이유는 중국의 대형 항모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려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 푸젠함까지도 구조적 결함이 많아 대형 항모 건조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호 항모인 산둥함은 불과 38개월 만에 건조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고람이 43개월, 미국의 니미츠급이 50대 60개월 걸린 것에 비해 상당히 짧은 기간이죠. 이 산둥함 건조를 지휘했던 순보 총경리는 건조 완료 후 훈장을 받기는커녕 부실한 건조 작업의 책임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에게 산둥함의 위용을 과시하려 했으나 산둥함의 결함이 드러나 보여주지 못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진핑 주석은 결함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순보 총경리가 책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기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결함이 드러나며 제대로 된 항모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수리를 거쳤으나 산둥함의 내구성과 성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호 항모인 푸젠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푸젠함은 려오닝함이나 산둥함과는 다르게 캐터펄트를 채택했는데요. 이는 함재기의 이착륙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 기술로 핵심 장비는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사출기입니다. 현재 실용화된 사출 방식에는 증기 사출기와 전자기 사출기 두 가지가 있는데 증기 사출기는 높은 고압의 증기, 전자기 사출기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출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려면 엄청난 수준의 연료를 소모하는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거나 원자로를 탑재해야 합니다.